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우리 건대 학생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 결정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의사 결정 모델에는 이렇게 합리 모델, 그 다음에 점증 모델, 그 다음에 만족 모델, 그리고 혼합 모델,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사를 결정한다. 사회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 결정이죠. 그래서 결정을 한번 잘 못하는 순간에 많은 또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자료 수집을 우리가 보고 또 자료 수집을 한 걸 가지고 사정을 하고 또 그 사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결정을 이렇게 하는데, 자, 의사 결정에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적용해서 그 모델에 맞는 또 그 현재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 결정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합리 모델이에요. 합리 모델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냐, 대안들이냐, 이렇게 쭉 검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집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에는 이런 그 결과를 낳는다. 또 이 방법에는 또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해서 결과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 예측을 하고 최대한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정보를 다음 대안들의 장단점을 또 비교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단점, 이 방법들마다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이 방법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 방법은 이런 장점이 있다. 자, 그것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놓고 그 방법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제일 최선을 다해서 그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모델, 합리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당연히 합리적이죠. 뭐가 합리적이냐? 아니, 당연히 자료 많이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그 다음에 방법들 만들어서 그 방법들의 그 결과를 예측하고 또 그 방법들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냐. 자,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최선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는 거. 이게 뭐 여러분들도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하는 요 모델을 우리가 합리 모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도 인생에 결정을 했을 때, 자,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냐? 이거 그러면 그 중요한데, 자, 뭐 첫째는 사회복지다, 아니면 뭐 음악이다, 아니면 미술이다, 뭐 아니면 뭐 경영이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하는 가운데서
선택을 했잖아요. 사회복지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래서 사회복지를 내가 가게 되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 결과의 장단점 비교.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사회복지가 내 인생에 괜찮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케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자. 요렇게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모델을 합리 모델이라고 그래요. 합리 모델이라는 것은 그냥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점증 모델이 있습니다. 점증 모델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대안들을 평가해서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합리 모델과 달리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일단 인정한 토대 위에서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에 대해서만 부분적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현실주의적 모델이다. 자, 요게 이제 점증적 모델이에요. 점증적 모델이나 점증 모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합리 모델은 어떤 거였어요? 합리 모델은 여러 가지 내가 방법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기 전에 또 그다음에 결과를 예측하고 장단점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점증적인 모델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잘해보자. 조금 더 한번 거기다가 그 역량 강화를 시켜서 지금 하는 그 일에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역량 강화를 더 주어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보자. 이런 모델이 점증 모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지금 내가 현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자, 이왕이면 내가 이 사회복지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교수로 한번 사회복지학 교수로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해서 교수로 가기 위해서는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대학원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역량 강화 거기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또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연구하고 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점증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이렇게 해서 점증적으로 점점 좋아진다.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막 이 합리적인 모델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에다가 거기다가 더 힘을 기울이고 그걸 더 발전시키고 또 그래서 거기다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점점 좋아지도록 하는 이 모델, 이게 점증 모델 혹은 점증적 모델이라고 한다. 자, 이해를 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건대 학생들은 또 이 시간에 우리 건대만 해야지 지금 어딜 가서 공부한 거를 이렇게 또 갖고 와서 이렇게 동영상에 올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건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 후보생들이 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그 강의를 지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대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족 모델이에요. 만족 모델. 이 만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합리 모델이 위에 거 합리 모델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 모델과 같이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의사결정 모델이다. 자, 그러면서 합리성을 추구하되 제한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합리 모델 우리가 그 맨 처음에 합리 모델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합리 모델도 완벽한 게 어딨냐? 완벽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합리성을 추구하되 제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한 건 없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을 하자. 네. 그 합리적인 모델에서 좀 거기까지 그렇게 다 갔으면 좋겠는데 다 못 가더라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그 제한점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만족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좀 이렇게 이제 아주 속되게 좀 표현을 하면은, 자, 호랑이를 그렸어. 호랑이를 그렸는데 열심히 그린 거예요. 그 열심히 그렸는데 한참 그리다 보니까 고양이가 됐네, 고양이. 그래서 이것도 어디냐? 쥐 새끼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니까는 이것도 좋다. 만족하다. 오케이. 이렇게 이게 만족 모델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도 쥐 그린 것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에요,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되는 거야. 꿈을 크게 가지면 안 되면 실패하면 고양이는 그린단 말이에요. 고양이는.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려고 그러면 나무 끝에 가서 안 되면 쥐새끼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 현실적 모델에서 제약점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 모델 같이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을 중시하자. 그래서 현실주의적. 지금 우리가 참 거기까지 갔으면 참 좋은데 현실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현실이 이러니 지금 현실에서 만족을 하자 이 얘기예요. 자, 합리적인 모델이 미래까지 간다면 요 모델, 만족 모델은 현재까지 온 거죠. 여기서 만족을 하자. 자, 마라톤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 열심히 뛰었는데 골인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골인 지점을 다 갔어야 되는데 죽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내가 골인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내 인생에 처음으로 뛰어봤는데 이거 보람 있다. 그래 내 인생에 역시 나는 나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만족 모델이에요. 이해 가셨죠? 제가 이 만족 모델을 너무 이게 좀 표현을 예화를 좀 잘못 이상하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족 모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모델이에요. 혼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뭘 섞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의 한계와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인 제약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이 경험적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자, 이 혼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합리적인 모델도 들어있어요. 합리적인 모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점증적인 모델도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또 만족 모델도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자, 여기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의 한계 내에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 한계 내에서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서 가장 거기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 혼합 모델은 효과성, 효율성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효과성, 효율성. 자, 차이가 뭐예요? 효과성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차이. 효과성은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적은 걸 가지고 많은 일을 했네. 네, 많은 일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과지, 성과. 그렇죠? 성과에 초점을 맞춰. 적은 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한 거야. 그 사람이 저기 그 뭐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하겠다. 그래서 나도 좀 공무원 시험을 봐야지. 하는데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공부했어. 근데 공무원 시험에 붙은 거야. 그니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붙었단 말이야. 그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효과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1년 전서부터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 그리고 저 사람은 한 달 만에 시험 보고 붙었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효과성이 높은 거예요? 한 달 공부한 사람이 효과성이 더 높은 거죠. 네?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 그래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 효과. 네, 효과. 그걸 이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과. 얼만큼 과업을, 얼만큼 업적을 많이 남겼냐, 많이 일했냐. 네?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 거. 그 다음에 이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일을 많이 한 거. 네. 요게 이제 효과성. 효율성은 뭐냐면 같은 돈을 가지고 누가 더 돈을 조금 들여서 같은 일을 했냐. 네. 자, 이거야.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이야. 근데 누가 더 작게 조금을 가지고 일했냐. 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0만 원어치요. 100만 원어치. 네. 근데 100만 원어치인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줬더니 100만 원어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어치 일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어치 일을 했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어치 일을 한 사람이 효율성이 좋은 거죠. 2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어치 일한 사람은 효율성이 없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 돈이 얼마큼 들었냐. 그래서 효율성, 이건 돈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돈. 적은 돈을 가지고 큰 일을 해야지. 이게 저기 그 많은 돈 가지고 조금 일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사는 급여를 갖고 가는데 초봉이 180이요. 180. 그럼 180을 갖고 가려면 그 기관에 얼마큼 일을 해주고 180을 가져가야 될까? 네? 그냥 뭐 그 기관에 가서 일도 안 하고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180 갖고 가면은 효율성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최소한 그 내가 180을 갖고 가려면 그 기간에 400, 500은 내가 벌어주고 180을 갖고 가야 떳떳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취직해가지고 한 건 없고 사고만 치고 일만 저지르고 180 갖고 가면 이거는 효율성이 없는 거지.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복지 그 기관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급여를 180 가져간다. 그 180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관에 내가 4, 500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돈을 갖고 가는 게 정석이잖아. 그죠? 아니 예를 들어 100기관에다가 180 만들어 놓고 지가 180 가져가 봐. 그러면 기관은 뭐 잡숫고 살아. 그러니까
최소한 기관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도. 그래서 최소한 말이지. 사회복지사가 180 갖고 가려면 한 4,500원 만들어 놓고 180을 갖고 가야지. 180 만들어 놓고 180 가져가면 그 사장님이 굶어 돌아가시지. 또 한 250 만들어 놓고 180 가져가면 사장님이 70만 원밖에 안 났는데 그것도 배고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남이 시켜서 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했어요. 효과성은 적은 돈을 작은 걸 가지고 많이 한 거야. 크게 한 거야. 그래서 성과야. 그 다음에 효율성은 누가 같은 돈을 똑같은 이 일을 했는데 이게 100만 원어치야. 근데 어떤 사람이 10만 원 주니까 이 100만 원어치 일을 했네. 근데 어떤 사람이 200만 원 줬는데 요거 100만 원밖에 일을 안 했네. 그런 걸 보는 게 효율성이다 이거. 자, 그러니까 효과성은 성과가 얼마큼 많이 났냐. 효율성은 돈이 얼마큼 전략이 됐냐. 요거예요. 요게 효율성이에요. 자, 이해가죠? 효과성은 얼만큼 일을 많이 했냐. 그 다음에 효율성은 누가 돈을 조금 가지고 더 많이 했냐. 똑같이 그 일을 했냐. 그 얘기야. 자, 봐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30만 원 용돈을 준 거야. 용돈을 줬는데 30만 원 용돈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간 거야. 여행을 갔는데 참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30만 원 가지고도 돈이 남았어. 맛있게 먹고 하니까 10만 원밖에 안 썼네. 그리고 여행을 기쁘고 행복하게 했네. 자, 어떤 사람은 30만 원 가지고 여행을 가려면 더 많이 줘야지. 이거 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냐 막 그래갖고 불평만 잔뜩 하고 왔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렇지. 10만 원 쓰고 20만 원 남겨가지고 와가지고 또 20만 원 또 쓴다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효율성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효과성과 효율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호남 모델은 이 여러 가지를 다 짬뽕을 해서 합리 모델, 점증 모델, 만족 모델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거기에서 뭘 보냐?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혼합 모델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 모델을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적 모델이 있어요. 이 최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전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직관적으로도 그 다음에 판단적으로도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인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관적, 판단적, 창의성, 초합리적 이런 모든 요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매우 중시해.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게 최적 모델.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게 실현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최적 모델은 실현이 가능해야 돼. 실현이. 만약에 이거 실현이 불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을 적용할 때 야, 이건 딱 가능하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전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직관 들어가죠. 판단 들어가지. 창의성 다 들어가죠. 자, 이런 가운데서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이게
가능해야 된다.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그 실현이 불가능한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